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기정입니다. 오늘은 이제 1층 그 부엌 쪽에 내려와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, 오늘은 여러분과 나만의 다이어리, 수첩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저는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수첩 정리랄까?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정말 저렇게까지 그 수첩을 깨알같이 쓰느냐 대단하다. 어떤 분은 언젠가 한 번은 꼭 제 수첩을 한번 다 뒤져보겠다고 너무 별의별 게 다 들어있고 그림도 그리고 정말 깨알같이 다 이렇게 써놓고 정리를 한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마음이 좀 심란하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을 할 때는 우선은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, 아직 디지털 세대에 익숙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수첩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해놓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으면 굉장히 이게 정리가 보면서도 되더라고요. 또 하나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노상강도 사건으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, 이제 아버지 사고를 딱 듣고 저희 엄마하고 이제 언니 동생들하고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노상강도이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벽돌로 이제 그 강도가 내리쳤는데, 뭐 피 범벅에 뭐에 그래서 병원 앞에 쓰러져 있는 걸 간호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온 피범벅이라 신분을 알 수가 없었는데, 저희 아버지 그 수첩에 깨알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요만한 수첩을 그 보고서 연락을 했다고 새벽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물론 한 달 뒤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뭐 또 치료도 안 되고 막 이래서 돌아가셨지만,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딱 남긴 거를 봤을 때 시계에 피 묻은 시계하고,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품에 지녔던 그 조그마한 수첩을 이제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, 수첩을 딱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깨알같이 다 정말 꼼꼼히도 써놓으신 거예요. 정말 주변에서 대단하다. 저희 아버지, 물론 저랑 성씨가 같으니까 방씨예요. 방씨 수첩이 진짜 깨알 같다.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그 가지런한 글씨에 정리를 그렇게 잘 해놓으신 거예요. 가슴이 굉장히 막 뭉클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이제 그 수첩이 늘 마음에 딱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아버지 모습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, 그리고 또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가 황망하게 이제 그 가시고 나서 좀 많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굉장히 열심히 쓰면서도 자기 만족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.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더라고. 그리고 그 큰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를 하더라고.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 때는 한편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했어. 뭐 이런 느낌도 있고, 또 하나는 정말 잘했어.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다이어리 그 수첩인 것 같아요. 해마다 제가 쓸 수 있는 그 수첩이 거기에 정말 사소한 거라도 적어놔요. 제가 그런 어떤 또 세 번째 그 계기가 있었던 건 이제 박사 과정이었는데, 박사 과정 때 저희가 애가 어렸어요. 유치원 다니고 막 유치원 데려다 놓고 이제 뭐 또 막 수업하러 가고 또 오후에 또 다른 대학교 또 강사로 뛰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보냈었는데,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친구들끼리 꿍 한 거예요. 머리가 이제
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해서 엄마 빨리 오라고 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갔죠. 한 몇 달 뒤에 이제 그 학기가 마치고 수업이 딱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 수업 점수를 받은 거나 이제 조금 약간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출석 체크라든가 과제를 왜 이랬지?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지도교사님이 그 수첩에다가 그 자녀 유치원에서 머리 예, 이렇게 적어서 제가 조퇴했다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거 정말 최고로 좋으신데 이제 그거를 점수에서 이제 빼셨더라고요. 세모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까지?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. 공정하게 많은 친구들한테 이제 정말로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하다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.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저희 교수님한테 그런 많은 걸 배워서 이제 학생들한테 되도록이면 억울하지 않게, 되도록이면 공정하게, 되도록이면 많은 그 기회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다.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다이어리를 매번 꼭 종이에다 쓰셔도 되지만 마음에 꼭 간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살면서 정말 흔하게 막 지나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어떤 특별한 계기가 나에게 중요한 어떤 도구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사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어떤 특출난 비범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신할 수 있는 건 성실하다는 거, 그리고 끝까지 잘 되든 안 되든 우선 마침표는 찍자라는 게 제 생활의 모토이기 때문에 우선은 끝내고 보자, 우선은 마치고 보자, 우선은 일을 잘 진행하고 보자,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지 않을까.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로라는 게 아니라 항상 프로가 되기 위해서, 그리고 그런 어떤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 마음의 스케줄, 내 마음의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인생의 타임 스케줄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그때그때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